오늘 김진주 PD가 준비해온 이슈 형광펜 오늘 주제가 유승민한테 왜 그럴까?입니다. 지금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 두고 시끄럽잖아요.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걸 바꾸는 게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대표적인 비윤 정치인으로 꼽히는데 네, 최근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근데 또 한편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안철수,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부분은 저희가 3부 정치 과몰입 시간에도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이 룰 바꾸는 게 그러니까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는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얘기가 나온지 그렇죠? 네,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2월 15일에 있었던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%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였는데요. 아,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다. 네, 그러자 이제 굉장히 빠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뜻을 거들기 시작한 겁니다.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00%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고요. 또 김종혁, 김행 비대위원도 100%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어필했습니다. 아니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룰 100% 얘기 막 그러니까 설왕설래 했을 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, 그러니까 태도가 며칠 만에 바뀐 거죠. 네, 이걸 두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 중에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. 어쨌든 어제였죠.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100%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당원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. 네, 23일에 이제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요. 그런데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. 저 유승민 한 사람을 잡으려고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대체 이제 유승민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거에서 약간 좀 유승민 전 의원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좀 준비해왔는데 김진주 PD가 네. 일단 유승민 의원의 어떤 가장 아픈 어떤 키워드 유승민 의원 설명하는 가장 아픈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배신일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뽑아봤는데요. 첫 번째 제목은 유승민은 배신자, 유승민과 박근혜입니다. 그 말씀하셨다시피 유승민 전 의원의 가장 아픈 부분,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점이 배신자 프레임입니다. 2005년이었죠.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는데요. 박근혜 전 대표가 기용한 네. 정치인으로 데뷔시킨 그래서 분이군요. 이제 박근혜 측근으로 그때부터 분류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그 두 후보의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공세를 퍼붓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이랬던 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건 2015년이었습니다.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된 때인데요. 이때 원내대표로서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공약을 두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네,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. 그러자 며칠 후인 그 6월 25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라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된다.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은 거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엇박자 내는 여당 원내대표는 떠나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. 이후에 이제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발언 13일 만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은 이 말에 책임을 지고 떠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이후에도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악연이 좀 이어집니다.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에 좀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네, 맞습니다. 사람이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2016년 말에는요.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한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죠. 그래서 이후에 바른정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붙여준 배신이라는 딱지가 아직까지도 좀 유승민 전 의원을 괴롭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 계속하고 있는데요. 이걸 두고 이제 유승민 지지자들 혹은 개혁 보수 세력들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소신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한편 전통적 보수 세력은
유승민 봐라 또 배신자 노릇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. 소신 대 배신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한 게 이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늙은 이준석이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. 네, 그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전당대회 룰 바꾸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대체 제2의 이준석 사태를 왜 이렇게 막고 싶어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사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그 당시 대표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최종적으로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 둘이 직접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.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친윤계가 생각하기에 유승민 전 의원은 제2의 이준석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. 대통령을 괴롭히는? 네, 대놓고 이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실제로도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아버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것도 유명하고요.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하버드 재학 중일 당시에 방학을 이용해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. 이때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정치적으로 걸어온 길도 비슷하고 이때 또 새누리당 탈당하고 바른정당 만들었을 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은 게 좀 같이 했었잖아요. 네, 바른정당에도 그러니까 같이 갔고요. 또 그 몇 달 만에 대다수 의원들이 다시 복당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도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남아 있었습니다. 바른정당에. 예. 네.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준석 대표의 편에 좀 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것 말고도 또 이준석, 유승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죠. 그러니까 네. 당 지지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고 있고요. 또 저번 전당대회 때 이준석 후보를 나경원 후보와 갈라놓은 것도 그 일반 여론조사였어요. 그래서일까요?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늙은 이준석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는데요. 최근에 또 워낙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, 이준석 두 사람이 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둘이 연대해서 바른정당 창당했듯이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부인하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의 지지층 생각보다 다르다. 그리고 호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선거 구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일축했습니다. 이른바 이제 친윤계에서는 어쨌든 이제 100% 여론조사로 가야 하는 이유가 좀 있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따 3부 정치 과몰입 때도 저희가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유승민 전 의원을 또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 중 하나가 반윤입니다.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악연 뭐 이런 게 있나요? 네, 이게 시작된 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인데요. 그때 경선 후보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. 특히 토론 때 둘이 맞붙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.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? 라면서 그 윤석열 후보의 미신 논란, 주술 논란을 저격한 게 바로 유승민 후보였습니다. 그리고 천공하고 실제로 만났으니까 이러면서 세게 몰아붙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한 번은 둘이 토론회 끝나고 굉장히 크게 말싸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. 토론 끝나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다가가서 왜 토론회에서 미신 이야기를 하냐, 정치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. 그러자 유승민 후보가 당신이 뭔데 조언을 하냐 이렇게 받아쳤다고 합니다. 굉장히 크게 싸웠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각자 그 측에서 또 전해온 말들이 있는데요. 유승민 측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천공 스님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말을 강조해서 남겼고요. 또 윤석열 측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악수를 뿌리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이때부터 좀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다. 뭐 네, 이렇게 보기도 한다. 여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했었잖아요. 네, 이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도전했고 윤석열의 측근인 김은혜 당시 의원도 도전장을 던졌어요. 지금 홍보수석인. 네, 그리고 경선으로 맞붙었는데 그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패배했습니다. 경선 패배 후에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. 나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결에서 진 것이다. 그리고 난 자객의 칼에 맞았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고요.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과 싸운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당선인과 싸웠다. 그리고 최근에 라디오 나와서 또 이 얘기를 했는데요.
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 정말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를 떨어뜨렸다. 그러면서 경기도 당원들을 만나는데 자기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좀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 네. 뭐 취임 뭐 거의 시작할 때부터 좀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8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비판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그 8월 17일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날에 페이스북에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썼고요. 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에 비속어 논란이 있었잖아요. 이것에 대해서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라고 쓰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 폭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이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 두 사람의 좀 서로 다른 전략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고 네. 이제 김진주 PD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어떤 얘기죠 이거는? 그러니까 그 홍준표 지금 그 대구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둘 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고 1위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가 2등 유승민이 3등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어서 패배한 건 둘 다 똑같은데 윤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두 사람이 좀 다릅니다. 어떻게 다릅니까?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있는 한편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어려울 땐 침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떤 대표적으로 좀 어떤 장면들이 좀 대통령 네.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다라고 좀 이런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일이 있었는데요.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 갔을 때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역시 또 세게 이야기하셨군요.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저격한 거예요.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하여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?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괴멸을 가져온 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라며 굉장히 또 강하게 저격한 건데요.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신 프레임을 좀 건드린 거 네, 아닌가라는 맞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제 두 사람의 태도 차이가 왜 나냐를 분석해 보면요, 이제 둘 다 차기 대선을 노리면서 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중도층까지 공략하는 거죠.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에 좀 마음 불편하실 하실 수도 수도 있을 것 있겠네요. 같아요. 네, 이제 이에 반해서 홍준표 시장은 TK의 지지 기반을 좀 더 확보해서 그리고 윤심과 당심을 기반으로 다음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이제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윤심과 함께 가는 걸 택한 홍준표 시장의 기회가 더 커지겠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나마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와 보죠. 어쨌든 네.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크게 반발했지만 네. 아니 근데 뭐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잖아요. 네, 공식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. 오늘 인터뷰에서도 전당대회 날짜도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했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이 개정대로 당원 투표가 100%로 바뀐다고 해도 사실 누가 당선될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정치라는 게 핍박받으면 더 인기가 올라간다. 네. 뭐 역풍 불기 딱 좋다. 네, 이런 그런 말을 했어요.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갈지는 진짜 흥미진진하게 더 지켜봐야 할 것 네, 같습니다. 아직 뭐 전당대 일정도 네, 확정 맞습니다. 안 되고 후보도 확정 안 됐는데 뉴스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제 불도 계속 지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3부 정치 과몰입에서도 패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권 경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진주 PD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